자, 이제 미스터 방 채만식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이 미스터 방도, 일단은 개관을 먼저 한 다음에 본문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해제. 이 소설은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배경인 거야. 해방이 언제야? 1945년이죠, 5년. 자, 지금은 소설이야, 소설. 소설이고, 무슨 갈래? 서사갈래. 일종의 소설 갖고 하고 있는 거야. 자, 방산복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산복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방산복이라는 기회주의적 인물이 권력의 기세를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당대 현실을 풍자적으로, 그래서 채망식은 언제? 원래 이 풍자의 대가라고 그래. 풍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돌려서 비판. 풍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돌려서 비판이라고 한다, 풍자를. 그래서 그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기회주의적인 인물, 광복 후에 우리가 혼란한 틈을 타서 기회주의적인 인물들이 어떻게 기생하고 살아가는가를 풍자하고 있다라는 거. 미군의 통역관, 미군이 누구야? S 소위지. 그것도 S 대위도 아니고 소위야. 미스터 방이라고 해서 미스터를 붙여준 거지. 권세를 들면 자기를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다가 마지막에 득세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양치질하다가 뱉은 게 너무나 우연적이지만 그걸로 망해가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게 미스터 방이다 라고 하고, 먼저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개괄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자. 이제 개관 정리다. 그러니까 너희가 흰 백지 꺼내다가 한번 같이 써나가면 될 거야. 자, 서사갈래. 자, 서사갈래라는 건 우리가 먼저 갈래 특징인데, 이건 선생님이 먼저 적어 놓은 거니까 너희가 같이 가면서 적으면 돼. 자, 문학의 갈래 중에는 서정갈래, 서사갈래, 교술갈래, 극갈래, 계속 얘기 듣고 있지, 지금. 그 서사갈래고, 서사갈래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한번 적어놨어. 현실을 반영하여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개연성이 뭐야? 일어날 법한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개연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연성이 되게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야. 개연성이 있어야 좀 재미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너무 우연성은 안 돼. 자, 갈등 중심이다. 서사갈래의 특징입니다. 갈등. 그리고 서술자가 있다. 서사갈래의 특징이라는 거. 갈등, 서술자, 개연성, 이런 것들. 자, 만약에 경험과 깨달음이다. 얘는 수필 교술갈래 특징 얘기하는 거야. 경험과 깨달음이다. 저거는 수필 교술갈래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랑 비교해서 너희가 갈래 문제가 나올 때 선지해서 조심하길 바란다. 자, 인물 배경 사건이니까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그래.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허구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문학의 갈래를 서사갈래라고 한다. 인물 사건 배경, 그 안엔 사건 안에 갈등이 있겠지. 소설 이런 걸 통해서 허구의 세계를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을 서사갈래라고 한다. 자,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의 방산복 주인공이야, 주인공. 권력에 기생한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회주의자라는 단어, 이게 비판의 대상이지.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세태다. 이 세태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걸, 이 세태라고 하는 단어도 너희가 기억해 주기 바래. 지금 세태가 어떠냐, 현대의 세태가 어떠냐라는 건 지금 살아가는 인물들의 양식들, 행동 양식들을 얘기한 걸 세태라고 한다. 그걸 잘 보여주는 소설로.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당대 형식을 풍자하고 있다. 희화화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외향에 관련된 희화적인 것도 많이 나온단다. 그래서 비판적 시선 시각이 있는 것이 지금 이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의 핵심적인 내용일 거야. 자, 이제 구성 가볼게, 구성.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인데, 발단 방사목이 거듭먹거리면 백주사와 술잔을 기울이고, 그러니까 이건 백주사는 옛날 같은 훨씬 더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에는 몰락한 친일파지. 해방 이후 몰락한 친일파가 요 백주사야. 백주사는 방사목의 보잘것 없는 과거를 떠올린다 했으니까 여긴 현재겠지. 아, 얘가 만났는데 역할이 바뀐 거야. 지금 방사목 훨씬 더 높이 된 거지. 예, 지금 뭐 됐으니까? 미스터 방이 됐으니까 그런가? 미스터 방이 됐으니까.
자, 여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과거 이야기겠지. 이제 과거로 들어가는 거야. 과거의 방산복은 참 찌질했었는데, 신기루 장수라는 건 이제 신의 가죽, 꼬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천박한 그런 장수던 방산복. 얘네 집 가게 내대로 그냥 신고 치는 애들이야. 광복 직후 미군 장교는 S소위에게 접근해서 그의 통역사가 되면서 출세길에 오르는 내용. 자, 친행가. 근데 거기에 백주사는 왜 망했느냐? 그러면 친일행가. 그 아들은 거의 뭐 경찰서에 다녔기 때문에 완벽한 친일파야. 해방이 되니까는 몰락했겠지.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집안에 있는 내용도 다 훔쳐가고 몰락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방산복에게 보복을 부탁한다는 건 자기 집의 재산을, 자기를 집에 쳐들어온 사람들 다 잡아달라고 보복을 부탁하면서 또 방산복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미군 소위 있으니까 MP들 보내가지고 헌병들 보내가지고 막 허세를 부리는. 근데 방산복이 실수로 양친목을 S소위에서 턱을 얻어맞은 까땜 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연성이 너무 센 마지막 결말이 약간 좀 찝찝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미스터 방이다 라는 전반적인 줄거리 같은 걸 얘기해 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자, 등장인물의 특징에 대해서 가보자. 등장인물 특징. 방산복. 신기루 장수로 보잘것없는 처지였으나 방산복은 신기루 장수, 그러니까 신발 꼬매는 장수로 보잘것없는 존재였어. 토막 영어라는 건 뭐냐면 얘가 어디로 가? 일본 갔다가 나름 또 중국도 갔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는 가면서 회화를 배워오는 거야. 주어자는 영어를 짧게 한 걸로 미군 장교 눈에 들어 출세길에 오르는 게 방산복이라는 인물이겠지. 자,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은 결여됐다라는 게 줄여야지. 결여, 없다라는 뜻인 거겠지. 기회주의적인 인간의 표본이다라는 거. 허세가 심하다는 건 내가 다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러는 거. 자, 백주사. 전형적인 친일파야. 광복 후 습격을 당해서 뭐든지 잃고 방산의 보복을 부탁하는 인물. 첫 번째, 방산복의 무례한 태도에 불쾌해한다. 짜증냅니다, 이거. 얘가 갑자기 나한테 막 무시를 해. 막 호칭도 부르고 날 똑바로 쳐다보고 옛날 같으면 깜도 안 되는 놈이. 그래서 방산복 때문에 화가 났던 이유가 한 3-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목적 달성이 뭐인데? 이건 보복이지. 보복을 위해서 내색하지 않고 표리부동하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백주사의 이라는 인물의 특징. 백주사. 자, S소위. 방산복을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한 미군 장교고, 실제적인 영향력이니까 미군정이잖아, 미군정. 미군이 5년 동안 다스렸지, 우리나라. 거기에 강력한 절대적 권력을 상징하는 게 S소위라는 거. 그러니까 방산복, 백주사, S소위. 자, 구성요소, 전 유기적 관계. 자, 인물. 자, 신기루 장수인데 미군 장교 통역사. 그러니까 신기루 장수였던 방산복은 미군의 통역사고 기회주의자 계속 얘기하고, 주제. 광복 직후 외세계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게 주제다. 이기적인 거. 광복 직후에 여기 붙고 저기 붙고 하는 놈들. S소위가 얼굴에 양침물을 맞았다라는 거. 사건 터졌다라는 거. 자, 배경은 해방 직후라는 거. 서울 현저동의 방산복의 저택이야. 이것도 S소위가 준 거야. S소위가 이거 준 거야, 이것도. 거의 일본이 살던 적산가옥을 방산복이 집이 없다니까? 미군정이잖아. 저 엄청나게 좋은 양옥집을, 방산복, 너 통역관이니까 저거 가져. 그렇게 하면 또 그 집을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권력자가 미군정에 있는 S소위였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대저택에서 현재는 거기 있는 거니까. 그 2층에서 이제 양침을 뱉다가 1층으로 걸어 들어온 S소위 얼굴에 입에 있던 이 양침물이 떨어지니까 가서 어퍼컷 쳤다, 뭐 망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건데. 자, 백주사의 내적 갈등 별표. 내적 갈등이 있단다. 내적 갈등은 분명히 방산복이 옛날엔 별게 아닌 놈이 날 깜봐? 이놈은 어떻게 할까 하는 내적 갈등이 있지만, 이쪽에서는 그러면 보복이 안 되니까 고민하는 백주사의 내적 갈등이 들어있다라는 거. 내적 갈등 중요하다, 여기. 내적 갈등 꼭 분명히 있습니다. 내적 갈등. 이거 시험 문제 나올 거야. 그 다음, 표현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인물의 희화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 속도가 빠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원래 이걸 하나하나 필기하고 있으면 늦는 거니까 너희가 먼저 필기하든지 아니면 들으면서 필기를 하든지. 희화가 되게 많지. 방산복도 희화하고 백주사도 희화화. 웃기게 만들었다. 희화화. 그러니까 이거 회화적이라는 거 달라, 이거. 회화랑
희화는 다른 말이야. 이거 다른 말이야. 이거 다른 말이야.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서술자도 중요하겠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누구의 근데 이것도 여기서 또 함정 빨간색이 뭐냐면 그러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군데군데 보면 백주사가 누구냐면 1인칭 시점으로 하는 것도 꽤 많이 나와. 백주사 입장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 3인칭 전지 작가 시점이지만 백주사의 입장에서도 시점을 전달하는 약간 특정 인물과 같은 백주사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1인칭적인 것도 중간에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기억해야 돼. 모든 게 다 3인칭 서술자 시점이 아니라는 거. 자, 판소리, 사설체 등. 자, 이건 문학 개념어잖아. 그지? 판소리에서 소설로 넘어갈 때 판소리, 사설체. 어이쿠 이놈 봐라 하면서 서술자의 개입이나 그런 말투들이 이 소설에도 들어와 있다. 그걸 판소리, 사설체가 쓰였다. 자, 서상지 문제, 인물의 희화와 전제 작가 시점인데 백주사 입장에서는 1인칭 시점 같은 얘기도 약간 있어. 백주사가 그러니까 1인칭이라는 건 아니고 백주사의 입장에서 나는 말이야 하면서 백주사가 나는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게 1인칭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체가 있다. 판소리에서 약간 소설로 넘어올 때의 문체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요 정도가 전반적인 개관이고 자 이거는 이제 서사갈래라는 거잖니. 그래서 자 소설의 구성 요소 이런 거는 문학 개념어니까 한번 보자. 소설 관련된 인물, 사건, 배경 뭐 당연한 거겠지. 인물의 주체인 거고 사건인 거고 사건에는 갈등이 있다는 거지.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인데 아까 누구 내적 갈등이라 했어? 백주사의 내적 갈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백주사의 내적 갈등이 문제 나올 수 있어. 그 다음 배경. 자, 배경이라는 건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자연적 배경, 사회적 배경,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자, 배경 종류 본다. 배경 종류에는 시간적 배경, 그 다음이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는 거. 자연적 배경. 그 배경에도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으니까 그것들의 각각의 의미. 근데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배경은 다 뭐로 연결된다? 인물의 심리로 연결된다라는 거. 소설은 뭐다? 소설은 다 심리파악이야. 심리파악. 소설은 뭐다? 다 심리파악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기 바란다. 됐니? 다시 인물, 사건, 배경이고 사건은 갈등, 내적 갈등, 백주사 있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배경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공간적 배경,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 그런 것들도 다 인물의 심리와 연결된다라는 거. 그건 지금 소설 개관하는 거야. 개관. 자, 서술자와 시점은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지. 서술자와 시점도 무조건. 아이고 이 색깔 안 좋아해. 이 색깔 안 좋아해. 서술자 시점 했을 때 자, 서술자는 작가를 대신하여 이야기를 전해주는 허구적 화자. 허구적 화자야. 허구적 화자로다라는 거.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와 각도래. 위치와 각도니까는 이 작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1인칭 서술자냐 3인칭이냐라고 가는 거고 1인칭은 다시 뭐야? 주인공 시점이냐 아니면 또 관찰자 시점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고 3인칭도 전지적 시점이냐 3인칭 관찰자냐 이렇게 시점이 구분된다라는 거. 이렇게 시점이 구분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시점에 관련된 이야기도 반드시 나온다. 서술자는 그래서 소설의 특징, 서사갈래의 특징이 서술자. 서사갈래의 특징인 거야. 자, 그래서 하나 더. 내가 항상 나오는 거, 이 관찰자 있지? 관찰자는 같은 말로 뭐라고 했어, 이거?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 시각. 그러니까 관찰자는 다른 말로 뭐다? 객관적 시각. 객관적 시각. 이렇게 바라보라는 거.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건 관찰자의 같은 의미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주인공은 객관적 아니야. 물론 이제 이 시점에다가 이제 거리감도 얘기해 주는데 그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니까 뭐 서도긴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서독인. 그래서 거리감 얘기하는 건 다음에 얘기할게. 자, 근데 미스터 방이고 여기 한번 가볼까? 개괄이잖아 지금. 몇 분 지났어? 15분. 자, 여기 가보자. 자, 흰말이라는 건 흰소리고, 자, 단편 세태소설, 아까 얘기했지, 세태가 뭐야? 그 당시에 벌어지는 세상의 형태 같은 것들, 어떤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건물은 어떻고, 사회들의 인간 가치관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걸 세태라고 한다. 사실적, 풍자적, 현실 비판도 있어. 뭘 비판해? 그 당시에 나왔던 기회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사실적 표현이라는 뜻인 거야. 저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야. 허구의 상상을 바탕으로 사실적 같이 그럴싸하게 개연성 있게 어떻게 뭐가 있다고 개연성이 있게 표현하는 걸 서사 있을 만한 법하는 거니까. 광복지구 서울 전지 작가 시점 3인칭. 광복지구 외세에 기대어 출세를 지향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비판적 의식이 드러난다. 비판적 의식, 당대 형식 기회주의적인 거에 비판적 인식. 그 다음에 해학적인 문체, 해학적인 재미있는 문체, 그리고 인물을 희화하고 있다라는 거, 풍자와 비판이라는 거,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거. 아까 뭐였었지 이거?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 사설체. 이게 뭐냐면 서술자의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의 고전 소설 같은 건데, 구어적이고, 그 다음에 서술자의 직접 개입. 요런 표현 양식들이 이따가 이제 어디 있니라고 문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재야, 제재. 지금 큰 틀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미스터 방,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술잔하고 보잘것없는 과거를 떠올리고 S소의 통역관의 출세길에 오른 거고 백주사는 망했고 근데 다시 현재로 돌아와가지고는 S소의 턱을 맞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가 소설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문체가 판소리 사설체. 판소리가 소설로 옮겨질 때 나타나는 문체. 판소리라는 노래를 근원으로 하니까 반복적 요소가 두드러지고 운율 같은 노래는 운율은 리듬은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반복으로. 그리고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이 사용된다. 관객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판소리는 다 관객에게 말을 건네니까 그 양식이 소설로 그대로 들어와서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고, 조롱하고 풍자하고 편집 논평 같은 이 편집자적 논평이 요게 바로 서술자의 개입이야. 이거는 원래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거잖아.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 소설에 자주 나오는 건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 인물의 희화화, 그랬을 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 독자의 웃음 요한 거, 풍자하고 조롱하여 비판적 바라보게 한다. 희화는, 자, 여기, 독자가 인물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게 하면서 인물을 비판 평가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인물의 희화의 특징이 뭐냐면, 희화화. 웃기게 만든 이유는 독자가 인물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대. 그러니까, 웃기게 만들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엄청 웃긴 놈이니까 객관적인 거리는 일정한 거리, 관조할 수 있는 거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게 희화화. 그렇게 하면은 인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게 인물의 희화를 괜히 한 게 아니라 독자가 인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일부러 희화하게 한 거야. 그러면 객관적인 거리를 가지면 쟤를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챙길 수가 있는 시간을 벌잖아. 그래서 내가 인물을 희화화한 거야. 희화로 아주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 그치? 그래서 희화가 나타나는 부분도 무조건 나올 거야. 이것도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거야. 방산복. 어디니? 공윤이 연방 그 툭나무 눈방울을 왼편으로 30도는 너는 삐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방울 부리부리하고 이 코를 막 30도로 이렇게 코빌 뚫기. 혹은
시꺼먼 손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를 늘름 한 점, 손가락으로 라조기 생선을 아그득 씹는 되게 이렇게 먹는, 즉 뭔가 대단한 권력자가 된 것 같지만 그가 살아온 그거를 못 버린 거지. 신기루 장수하면서 저 밑바닥에서 그냥 막 살아왔던 그 행동 양식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기서 희화하지. 지금은 권력이 된 것 같고 막 엄청 센 힘 같지만 결국에 하는 짓은 옛날 코필뚜기, 그래서 별명이 코필뚜기야. 코필뚜기, 코가 삐뚤어졌다고. 코필뚜기 방산복에 그대로 요게 희화한데, 이걸 왜 했다고?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판적으로 가라고 이걸 했대요. 백주사는 뭐야? 백주사는 쥐상어의 대추씨만한 한 얼굴에 앙상한 노란 수염 백주사가 있으니까 쥐상어가 뭐야? 쥐 얼굴, 쥐같이 생긴 얼굴에 대추씨만한, 대추씨 조그만 거에 그냥 노란 수염 이렇게 간사하게 생긴, 약간 간사하게 생긴 그런 외양을 묘사함으로써, 이런 외양 묘사로서 외양과 행동 묘사지. 외양과 행동 묘사로 희화를 하고 있다. 외양과 행동 묘사로 희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가 일단은 개관이고, 아마도 이제 그 다음부터는 2강부터는 본문 들어가서 할 테니까 미스터 방의 전체적인 줄거리, 소수장의 특징 문제 이런 거 다시 안 보고 인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 가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됐지? 자, 여기까지 국기훈 선생님이었다. 안녕.